정순자는 이른 아침 공기를 가르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바람이 옷깃을 스치지만 그녀의 손에는 손자 도윤의 간식이 든 작은 장바구니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며칠만 도와줘라는 말을 들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그 며칠이 앞으로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버스 창가에 앉은 순자는 도윤의 얼굴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자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은 급한 얼굴로 문을 열며 시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저는 먼저 나갈게요. 반찬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주세요라며 빠르게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자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부드러운 눈길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그녀는 작은 한숨을 삼키고 도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왔다. 도윤의 환한 목소리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듯했죠. 도윤은 어린이집에 가져갈 장난감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고 순자는 아이의 행동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등원 준비를 도우면서 순자는 이 집의 아침 리듬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지연이 다시 나타나 순자에게 가벼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수건은 흰색으로 정리해 주세요. 지난번처럼 섞이지 않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도와주러 온 것인데 벌써 주의 사항이 늘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표정을 흐리지 않고 도윤을 챙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어린이집까지 가는 길 몇몇 이웃이 순자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시네요. 할머니가 제일 힘드시죠? 라는 말에 순자는 웃음으로만 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니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고 있었죠. 도윤을 안전하게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느리게 걸으며 앞으로의 하루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해주고 더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조용한 공간에 순자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하던 것처럼 청소기부터 잡았습니다. 바닥을 훑으며 이 정도는 별것 아니죠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반짝거리는 바닥을 보며 순자는 왠지 모르게 오늘 하루가 이전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예감은 아직 모른 척하고 있었지만 이미 순자의 마음속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죠. 도윤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결심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한 건 이 도움이 앞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자는 장안의 먼지를 털어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 작은 균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죠. 그녀는 그 균열의 시작을 아직 듣지 못한 채 묵묵히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정순자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도윤의 등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도윤의 책가방을 챙기고 간식을 정리한 뒤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과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는 이 정도야 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닦고 세탁물을 돌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기 위해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집안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자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계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 예정보다 빨리 집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순자가 세탁을 마친 옷을 소파 옆에 잠시 내려놓자 지연의 얼굴에 미세한 불만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두면 구김 생겨요. 지연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고 순자는 순간 얼어붙은 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세탁물을 다시 안아들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냉장고 문을 열고 야채 칸을 확인하더니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리할 때는 종류별로 나눠 넣어주세요. 이렇게 섞이면 찾기 힘들어요. 순자는 그렇구나 하고 조용히 대답했지만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그녀는 방금 전까지의 성취감이 단숨에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방으로 들어갔지만 순자의 마음속 파문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순자는 도윤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냄비를 바라보며 손자 생각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마침 방에서 나온 지연은 냄새를 맡고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가 요새 짠 걸 잘 못 먹어요. 소금은 적게 넣으셨죠? 그 말에 순자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분명 신경 써서 간을 했는데도 지연의 말투에는 신뢰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국을 한 번 더 맛보며 소금을 더 줄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정성을 들였는데도 늘 지적을 받네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조리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잠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간 건 아니었지만 이미 긴 하루를 보낸 듯한 피로가 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말투 하나하나가 자신을 도우러 온 사람이 아닌 일을 배우는 사람처럼 대했다고 느꼈습니다. 도윤을 위해서 기꺼이 시작한 일인데 점점 역할이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죠. 밖에서는 이웃 김 여사가 지나가다 창문 사이로 순자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누군가의 걱정거리로 비춰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고 그저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어린이집 아이들 소리가 들려오자 순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하루의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불편함을 조용히 누른 채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자는 아침 햇살이 들기 전에 이미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마음이 조금 무거웠지만 도윤이 좋아할 아침을 준비하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바닥을 닦고 세탁물을 정리하며 1시간 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정리를 마치기도 전에 지연이 방에서 나와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묘하게 예민했고 순자는 또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어린이집 준비만 챙기고 도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순자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갑자기 열리며 지연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으로 들어가기 전 빨래 바구니가 눈에 들어오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양말과 작은 옷들이 하나로 섞여 있는 걸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순자는 순간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바구니를 안아들며 다시 정리할게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냉장고 앞에 서서 또 다른 문제점을 찾고 있었죠. 채속한 정리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늘어놓는 동안 순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듯 불편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남기고 다시 바쁜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도윤을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선생님은 도윤이가 할머니 올 때 제일 좋아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연은 다짜고짜 집안 청소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은 왜 이렇게 대충 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움직인 모습이 한순간 대충 한 일로 바뀌어 버린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더 신경 쓸게요라고 말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짧은 통화 후 순자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따뜻함이 오늘은 유난히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를 마치던 중 결국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왔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과장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순자에게 왜 자꾸 실수가 많아지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있는 듯 움직였던 그녀의 손이 갑자기 힘을 잃는 듯 가라앉았습니다. 분명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잘잘못을 따지는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민수의 말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고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실망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외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현관 앞에 서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가 자신을 불러세울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오랫동안 머문 이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순자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지만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난 뒤에도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에 단단하게 굳어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도윤의 얼굴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지만 그조차도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 이르자 그녀는 큰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오랜 시간 참아온 서러움이 흩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순자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전혀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침 준비는 엉망이었고 지연은 허겁지겁 옷을 꺼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차려입을 여유가 없던 민수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이 그대로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지연은 급히 도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아이는 계속 칭얼거리며 싫다고 버텼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고 선생님은 아이를 달래며 부모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이미 회사 출근 시간에 늦어 초조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수 역시 출근 준비를 하기엔 집안이 너무 뒤엉켜 있었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가 사라진 하루가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지연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부장에게 지각 사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은 바쁜 일정 속에 예민한 상태였고 지연의 상황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가 너무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 민수도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아이 등원 문제를 말하며 변명을 거듭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중이 되지 않았고 민수의 책상 위 서류들은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쌓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 모두 순자의 부재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길게 울렸습니다. 민수도 같은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고 두 사람은 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평소에는 당연하게 느끼던 존재가 이제는 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을 데리러 간 지연은 아이의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계속 예민해 보여서 걱정됐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죄책감이 묵직하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집안은 어지럽고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순자를 찾으며 장난감을 바닥에 흩뿌리고 울먹였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아이를 달래려 애썼지만 그들의 손길은 서툴고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도맡아 하던 일들이 모두 빼곡히 남아있는 집안은 더 크게 어질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가 사라진 하루는 이렇게 모든 흐름이 멈춰버린 하루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을 때도 집안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텅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꾸 뒤척이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번갈아 가며 달랬지만 도윤의 눈은 끝내 마르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빈자리는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안정과 질서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떠올렸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태도를 깨닫고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작은 목소리로 서로에게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했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순자가 없는 하루는 이렇게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짐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순자가 떠난 뒤 이틀째 아침 지연은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알람을 여러 번 맞춰두었지만 밤새 도윤이 뒤척이는 바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그녀는 식탁 위에 어젯밤 그대로 남아있는 컵과 그릇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는 멍한 눈으로 우유를 꺼내다가 쏟을 뻔했고 부부의 움직임에는 피곤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침부터 칭얼거리며 옷 입기를 거부했고 지연은 간신히 설득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문 앞에서 도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할머니 찾아갈래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를 안심시키며 데려갔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사로 향하는 길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 역시 출근길에서 동료들이 건네는 농담에 웃어주지도 못한 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회사에서 지연은 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팀장은 최근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지적하며 실수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스스로도 의욕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서 앞에 앉아 있어도 문장 하나를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머리가 멍했습니다. 점심 무렵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고 도윤이 평소와 다르게 산만하며 집중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꾹 누르는 듯 아팠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이 떠오르며 자신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고 그는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 말없이 책상을 쳤습니다. 둘 다 오후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조퇴를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집에 오자마자 장난감을 꺼내다가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지연은 안아들었지만 도윤은 할머니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지연의 마음을 그대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고 싱크대를 열었지만 쌓여있는 설거지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아이를 달래려고 노력했지만 서툰 손길은 오히려 도윤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자 부재 이후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결국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탓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도윤은 겨우 잠이 들었고 집안은 쓸쓸한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순자의 번호를 눌렀지만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전화를 걸었다가 흐느낌만 새어나와 급히 끊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마음속 결론은 같았습니다. 순자가 없이는 이 집이 무너지기 쉽다는 걸, 그동안 무심히 흘려보냈다는 걸 이제야 알아버린 것입니다. 지연은 손등으로 눈을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 우리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뭔가 단단히 결심하는 듯 느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시간 미루어온 일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수와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연은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그 손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수는 조심스레 순자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은 평소처럼 흘러갔지만 부부의 시선에는 긴장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도착한 빌라 앞 골목은 조용했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순자가 살고 있는 층 앞에 다다르자 지연의 손이 떨려 과일 바구니의 비닐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짧은 벨소리 하나가 긴 복도를 울렸지만 두 사람의 숨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고 정순자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한 표정이었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두 사람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 입술만 떨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뭔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문을 조금 더 열어 길을 터주었고 부부는 조용히 실내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고 순자의 생활이 단정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방 한가운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민수 역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당했던 자신을 인정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결국 바닥 가까이 몸을 숙이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변화, 집안의 혼란, 본인의 후회까지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흘러 손등을 적셨고 바닥은 그녀의 감정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애원의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긴 빛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조건을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자신을 당연한 존재로 대하지 말 것, 도움을 요청할 때는 존중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부는 그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듯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벼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고 민수는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애써온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되짚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부부는 이 변화가 자신들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세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기는 무겁지만 분명 이전보다 바르고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무너졌던 가족의 관계는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자는 며칠 뒤 요일을 정해 아들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도움 대신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도윤이 먼저 뛰어나와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그 모습은 오래도록 보지 못했던 따뜻한 장면이었죠. 지연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인사했고 민수도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집안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한층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순자는 작은 변화를 바로 눈치챘고 부부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만큼은 집안일보다 가족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침착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하루의 흐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먼저 정리해둔 메모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메모에는 오늘 순자가 맡아줄 부분과 지연이 직접 처리할 항목이 구분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메모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소통하려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진지했습니다. 그는 물기를 털며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도윤과 함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은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역할은 더 균형 있게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옷을 정리하며 순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설명을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가족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직접 준비한 반찬을 조심스럽게 내놓았고 순자는 그 성의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편안함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순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 보였고 그의 표정에는 안정감이 비쳤습니다. 지연은 과거처럼 지적하지 않고 순자가 한 일상을 지켜보며 도움을 부탁하려 했습니다. 부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을 풀기 위해 서로 짧은 미소를 건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순자는 가족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테이블을 치우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 협력은 예전에는 없었던 모습이었고 순자는 그것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순자는 도윤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이의 손은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놀이터에 도착하자 이웃 김 여사와 박 아줌마가 순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다시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갑게 느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짧게 웃으며 이제는 규칙을 지켜가며 지내려고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단단한 결심과 새로운 여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표정은 한층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과정이 비로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걸 조용히 느꼈습니다. 정순자는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진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문화센터에 등록해둔 요일 강습 시간이 오늘이었고 그녀는 작은 가방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안은 단정했고 그 공간에는 오롯이 그녀만의 리듬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스스로의 하루를 스스로 채워가는 기분이 낯설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서며 문을 가볍게 닫았습니다. 복도에는 잔잔한 햇빛이 퍼져 있었고 그 길을 따라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 확신은 예전의 순자에게는 없던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할머니 언제 와? 라는 도윤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순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급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멈춰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지금의 균형을 지키려 했습니다. 잠시 뒤 순자는 오늘은 내가 쉴 날이란다. 내일 보자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못했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웃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과 산책을 나온 사람들, 가게를 정리하는 상인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순자는 자신만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도윤이 그린 그림과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뭉클해져 바로 달려갔겠지만 지금은 여유 있게 그 감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냉장고 문에 조심스레 붙였습니다. 그 장면이 집안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민수와 지연에게서 감사 인사가 담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중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순자는 관계가 달라진 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가 자신을 위한 하루였다는 사실에 깊은 만족을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자는 창가에 앉아 다시 차를 우렸습니다. 컵에 비친 자기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도윤과의 관계도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선택이 있었다는 걸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간을 존중하게 된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 때가 됐네요. 바람이 잔잔히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바람에 눈을 감고 잠시 기대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